お待ちしておりましたぞ。 안녕하세요, 태희입니다. 리뷰를 시작하기 앞서서 저는 안무가입니다. MBTI는 믿지 않지만 극도의 N형 인간이고요. 사고회로가 다소 관념적인 사람입니다. 지루한 거 잘 보는 편이에요. 근데 또 난해한 건 싫어해요. 그래서 난해한 것만 보면은 박살내고 싶은 그런 충동도 있습니다. 남이 난해한 걸 하는 걸 싫어하면서 자기는 난해한 작품을 하는 앞뒤가 안 맞는 사람입니다. 영화 전문가 아니고요. 지브리 작품들을 모두 즐겨봤지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나 지브리 프로덕션에 대해 잘 안다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배경 지식 없이 예고편 안 보고 관람했습니다. 단 한 가지 난해하다는 평이 많다는 것만 미리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더할 것도 군더더기도 없이 온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작품을 주변에 본 사람이 없어서 이야기 나눌 친구가 없는 상황이에요. 뭐 하나에 꽂히면 2절, 3절, 8절까지 하다 보니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도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뇌피셜 범벅입니다. 뭔가 컨텐츠를 볼 때 저만의 관극을 가지고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지브리의 그림들로 꽉 차지 않고 전혀 상관없는 레퍼런스들이 여기저기 등장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두가 기네요. 이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 마히토가 어머니를 화재 사고로 잃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걸 시작으로 배경이 태평양 전쟁인 것을 차츰 알 수 있었습니다. 전쟁 당시에 일본 서민들을 영화 곳곳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이들을 보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 당시 찢어지게 가난했던 한국처럼 똑같이 살기 힘들고 똑같이 배고픈 것을 보니 배신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식민지 역사 때문에 그 시대 일본 전체에 적대감이 깊숙하게 새겨져 있잖아요. 물론 주인공 마히토의 가족은 전쟁을 기회로 부자로 살고 있지만 작품 전체에 전쟁 재벌들의 연대 따위는 일절 나오지 않습니다. 부자는 마히토 가족 하나뿐이에요. 다수의 가난한 일본인 노동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일본을 모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대다수의 극의 전개는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시작합니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치히로가 부모님을 잃어버렸듯이 마히토가 을붓 어머니를 잃어버립니다. 물론 그 전에 수상한 파란 외가리를 만나면서 이상한 계시 같은 것을 봤습니다. 이 장치가 마히토의 모험에 불을 붙이는 빌드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공 마히토 자의식이 넘칩니다. 내내 주인공 티를 팍팍 냅니다. 지브리의 다른 캐릭터들과 비교해보면 소피와 치히로는 자의식 과잉과 거리가 멀어요. 반면에 하울은 자의식 거대 캐릭터겠네요. 마히토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자화상 같은 캐릭터로 축축됩니다. 넘치는 자의식과 상실감, 거만함 이런 것들이 자조적으로 연출됐다고 봤습니다. 다른 세상과 연결되는 탑의 입구에서 단테의 신곡에서 차용된 문장이 나옵니다. 이전에 단테의 신곡 공연을 한 적이 있어서 반가웠어요. 신곡의 주인공이 단테 본인인 점과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찾아서 지옥, 연옥, 천국, 여행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단테의 신곡과 비슷합니다. 단테가 신곡을 썼을 무렵 인생의 절반을 살았다고 보는 35세의 나이였고 그때 깨달은 삶에 대한 고찰과 방향성을 설파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화두에 딱 알맞는 작품을 인용했다고 느꼈습니다. 작품 전반에 걸쳐서 하나의 인간이 우주와 같다라고 하는 개념이 예쁘게 펴발라져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우주다. 와라와라들을 보며 애니메이션 소울이 생각나기도 했어요. 인간 하나가 세상에 탄생하기까지 비극과 슬픔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의 뇌피셜이지만
지브리 시그니처 장면이라고 보는 폭풍 계단씬도 또 보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할리우드 액션에 자동차 추격신이 빠질 수 없다면 지브리 애니메이션엔 우당탕탕 계단과 생생한 음식 먹방이 활용점정인 것 같거든요. 낡고 수상한 집과 벽난로에 끓는 아궁이, 웜톤의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감초 역할을 하는 귀엽고 고약한 할머니들 역시 등장했고요. 옹송옹송 귀여웠습니다. 혹자는 이걸 사고 누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공연 예술에서는 이거를 장치라고 부릅니다. 어떤 작품에서 소품이나 장치가 시작돼가지고 계속 점점 발전되고 변형되다가 공연 끝날 때까지 아름답게 생명력을 불태우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연출이라고 부르고요. 내공이라고도 합니다. 다양하고 새롭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알파벳 ABCD가 Z까지 있다고 우리가 그거가 수가 적다고는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로 예를 들면 뭐 제가 연기를 잘 알진 않지만 생활 연기의 달인들 있잖아요. 공효진님 같은 그런 분들은 딱 이 생활 연기의 스펙트럼 안에서 천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이게 진짜 내공인 것 같아요. 익숙한 것들 또는 가지고 있는 것들로 계속해서 도구를 바꾸며 장치를 바꾸며 보여준다? 이게 진짜 저는 멋지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는 난해한 게 아니고 장치가 많은 겁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정도면 이 장치들을 알아볼 팬들을 위해 작품을 하지 난해할까 걱정하며 작품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이토의 모험은 내내 의식의 흐름이 꿈 같았습니다. 뜬금없이 낯선 사람이 배를 타고 슥 나타나도 그냥 토달지 않고 따라가요. 우리도 자면서 꾸는 꿈에 토를 달진 않잖아요. 마이토의 이 세계로의 여행이 혹시 꿈을 꾸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어린 마이토 엄마가 누워있는 관, 이거 마이토 아버지 회사가 만드는 전투기 뚜껑과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가마우지 영감, 가오나시처럼 역시나 괴생물들이 또 등장합니다. 신비롭게 등장했던 파란 외가리도 결국 변했는데 이게 너무 웃겼습니다. 이 파란 외가리에서 여기서 동료에 대한 시선이 제시됩니다. 현대 사회의 인간관계는 적과의 동침입니다. 아니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친구와 동료를 구분하는 편이에요. 푸른 외가리와 적과의 동침을 하며 마이토의 여정이 유지가 됩니다. 마치 라이프 오브 파이의 호랑이 같습니다.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어쨌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애증이 쌓입니다. 이걸 동료애라고 부르게 됩니다. 펠리컨과 앵무새 무리들을 보며 이것들이 펜듈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개념인데 쉽게 말해서 야구 경기장 가면은 각자 편 나눠가지고 편 먹고 자기 편 응원하잖아요. 그런 집단 에너지를 펜듈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펜듈럼은 가끔 무시무시한 결과를 내기도 하고요. 어리석은 집단은 인류 역사에 큰 생채기를 내버립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세계대전처럼요.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는 아직도 생존자가 살아있는 정말 최근의 역사죠. 공부를 너무 많이 한 나머지 정신이 이상해졌다가 행방불명된 할아버지는 인생의 선배, 현자를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에 아름다운 벽돌 딱 3번 쌓고 무너뜨리고 또 다음날 새로운 탑을 쌓는 것. 그게 인생 사는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요?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외에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의 최고선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독수리의 칼질 한 방에 공든탑이 무너집니다. 무식하고 힘센 정치인 보는 것 같았어요. 이들 때문에 전쟁과 비극이 일어납니다. 마이토와 소녀 버전의 마이토의 어머니는 마지막에 현실을 선택합니다. 마지막 결말은 짧은 삶을 사는 인간을 둘러싼 두 개의 세계의 대립과 갈등이 직관적으로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에반게리온 결말도 떠오릅니다. 현실에 발을 붙이고 하루하루 아름다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새엄마를 엄마로 받아들이고 찰떡 모찌 같은 동생과 안정적인 가정이 됩니다. 스스로 돌로 머리를 찢던 마이토가 성장했네요.
여기서 저의 취향을 살짝 밝히자면 저는 과정이 복잡하고 결과가 심플한 것을 좋아합니다. 누군가는 그 반대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과정은 간단한데 결과물을 근사하게 되는 거. 이게 다수의 취향이겠죠. 올바른 선택을 이어가며 온전하게 삶을 살아내자는 단순한 결말이 너무 좋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다음 작품을 기대해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서 은퇴는 조금 더 미루셔야겠어요. 100세 시대 오래오래 작품 활동하시기를 빕니다. 이래라 지브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신나게 춤추듯이 사세요. 특히 지브리 팬 여러분들의 댓글 훈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